아시겠죠, 이제는? 처음에 모르셨다가 이제, 저분. 근데 제목, 키워드가 불편한 존재네요. 지금 우리에게는 약간 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요. 불편한 존재가 된 바로 그 문제의 발언 있죠. 이분도 그 문제의 발언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그리고 여권에서 나온 반응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정지를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중국 외교 반응이 있었죠. 우리 보고 반성하라. 자, 지금 윤재옥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하고 싱하이밍 대사는 우리에게 사과하세요. 뭔가 좀 험악하죠. 반성하라, 사과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얘기하면서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 우호 증진 이런 태도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리고요, 이거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 태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국민 불쾌합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대통령실 반응도 있고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 시간 전에 나왔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걸 기다린다 뜻으로 보이죠? 그러자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싱하이밍 대사 관련돼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이다. 유감이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관련된 일이 자꾸 화제거리 되면 안 된다. 사실상 어떤 우리가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에서 거절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험악하게 가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요. 자, 그럼요. 홍석준 의원님.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 중국 뭐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안 취겠다 이런 뜻 사실상 밝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중국이 또 보복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뭐 또 보복한다는 것은 조금 예상하기 좀 힘들고, 예. 지금 싱하이밍 그 대사를 보면 저도 좀 아는데 그 한자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형해명입니다. 형해명인데. 형해명. 명, 예.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예.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좀 독특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북한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김일성 대학 가는데, 이분은 이제 그 황해도 사리원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사리원 대학. 예. 북한에서 이제 이제 외교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한국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뭐 발음이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저 정도면 네. 의사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런 어떤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이제 문서로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15분가량 했다는 것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한 그런 어떤 내용이 그럼 될 중국 겁니다. 정부와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한 뒤에 나온 거다, 저거는. 뭐 중국 외교부가 지시 내지는 승인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싱하이밍 대사 단독적으로 저런 행동을 그리고 저런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데 판을 깔아준
이재명 그 대표와 그리고 심지어 그 민주당 그 유튜브로 이제 촬영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거를. 그러면서 그 발언 중에 보면은 상당히 내정 간섭적이고 굉장히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조금 불쾌한 뭐 미국에 베팅하면 뭐 후회한다는 예, 둥 예. 그리고 최근에 대중국 적자의 원인은 뭐 탈중국 때문이라는 예. 둥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탓이 아니라 다 한국 탓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얘기. 예, 지금 중국과 이런 어떤 문제는 지금 중국의 여전한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좀 심한 건데 앞으로 중국 어떤과의 관계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된 게 예. 중국은 과거에 사드가 됐을 때도 한한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조금 좀 속된 말로 좀 이게 좀 갖고 노는 그런 외교를 우리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힘들게 때문에 했어요. 이번엔 좀 원칙을 좀 지키면서 중국과의 좀 올바른 어떤 외교 관계를 좀 정립하는 예. 좀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며칠 동안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국내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한 방송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뭐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부지에 사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대여를 했는데 뭐 월 한 500만 원씩 수익을 냈다. 근데 이거 세금도 안 냈더라. 근데 외교관 영리 행위는 이거는 협약상 금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된 걸 했다. 더군다나 세금도 안 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측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뭡니까? 1박에 1,000만 원 울릉도서 공짜 숙박. 1,000만 원짜리 숙박이 울릉도에 있나요? 뭐 있었나 봅니다. 울릉도 최고급 숙박시설인데 여기에 묵었다는 건데 무료 숙박 우역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뭔가 아주 비싼 접대를 받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까 중국 외교부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화제거리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어떤 조치에 대한 거절을 하는 입장을 낸 거거든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 지금까지 했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뭐 이딴 보도도 있어요.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우리가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추방 또는 이른바 페르소나 논그라타, 뭐 비호적 인물로 지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가겠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심정적으로는 정말 추방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기에는 이제 중국 그 본토에 예,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외교부 입장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 그 아주 고도의 작전을 아마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좀 짜증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굳이 이런 문제가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돌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게. 예. 근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중국 대사를 왜 만나러 갔겠어요? 겉으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대신했다. 있으니까 이렇게 예.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과 지금 이 결과 행위의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 거죠.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일까? 그리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가? 예. 국민을 걱정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의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그 유튜브 촬영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냥 그냥 이게 비공개적으로 예. 공개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한들 뭐 그냥 들을 수 공개가 안 되면 있잖아요. 뭐 전원처럼만 나오겠죠. 네,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뭐 그것까지 뭐 중국 대사의 입을 막으면서 너 이런 말 왜 했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이 완전히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중국 대사는 기본적인 외교관의 그 도리와
그 절차를 전혀 저는 위반했다고 봐요. 아.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예. 그러면 내 사과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과연 뭐냐 이거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세심하게 이건 가야 돼요. 왜냐 지금 그 여당 야당 싸우는 거, 그다음에 예.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마구 공격하는 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익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사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될지 본인이 그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여당 내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습니다. 제1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민 중국 대사와 같은 그러한 무리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짜장면 한 그릇 얘기까지 나오고요. 뭐 일본 대사, 뭐 가정을 써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있고요. 한편 민주당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얘기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잖아요. 약간의 쓴소리를 좀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배팅 이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가 간 해서는 대사로서는 더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뭐 굉장히 그 과격한 발언들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 좀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자리에서 좀 지적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교회담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서툰 거였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다.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아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살짝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못 풀고 있으니 야당에서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온 게 생중계한 것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실수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간히만 못한 대사와의 만찬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사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발언이죠.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만큼은 그 어떤 간섭의 대상도 아니고 예. 또는 뭐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권을 훼손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정말로 이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예.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싱하이밍 대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중국 정부와 사전에 발언의 수위라든지 내용을 다 정해놓고 예. 마침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아예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0%.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제로입니다. 제로. 예.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교 무대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경제 영토를 넓혀왔는데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는 게 믿깁니까? 예. 현대차가 기존의 최근 5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예.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어. 이런 경제 영토를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이런 거를 하려고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예. 해갔는데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예. 준비된 발언을 그냥 폭격하듯이 그냥 해버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측면이 좀 조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가 조율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외교 차원의 이게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절차와 과정이 쫙 있는데 어디서 어그러졌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제대로 좀 조율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아마 싱하이밍 대사가 저런 발언을 하려고 사전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예. 저 초청에 응하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안 갔을 거다. 당연히 안 갔죠. 근데 그러니까 몰라서 간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관저로 찾아갔다 이러는데 예. 찾아간 것이 아니고 초청받아 간 것이죠. 만약에 저런 발언이 준비된 발언을 하려고 그랬다면 저는 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어그러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에 잘못되고 꼬여 있는 부분을 지금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야당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더 씌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습니까? 너무 가치 동맹이라 예. 그래서 미국 편향적이잖아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물건이 팔리는 나라라면, 우리 물건을 사주는 나라라면 설사 우리가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도 우리 물건을 팔아먹고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라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편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치 동맹이 아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경제 영토만큼은 지켜내고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그런 국익 외교 중심으로 외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미국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주워들어야지 이것을 외교 정책의 실패를 야당의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예. 저는 좀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중국 대사입니다. 이거는 예.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우리나라 외교부 국장 정도가 강하게 예. 질책하고 경고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갈등을 격화시킬 일입니까?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대응도 좀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 좀 질문 좁혀보겠습니다. 네. 저 싱하이밍 대사의 15분 낭독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 사실 민주당에서 한 거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사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좀 짧게라도 사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거칠고 미숙했고 그리고 관례에도 좀 어긋나요.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전서열 8위에 대한민국 야당 대표인데 제일 야당 대표니까 의전소리도 없죠. 국장급 공무원인 대사하고 저렇게 마치 무슨 대등한 회동을 하듯이 더군다나 생중계되는 매체 앞에서 마주 앉을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런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면 그게 다소는 어색하더라도 끊었어야 됩니다. 끊어도 될 만한 상대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그 중국 정도 대사는 위치는 된다. 예, 중국 대사는 끊어도 될 만한 상대고 지금 그 말씀은 과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정파적인 목적이 앞섰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예. 내지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전혀 대비가 안 됐고 예. 현장에서도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싱하이밍 대사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큰 결례를 했지만 예. 이게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개 국장급 공무원에 불과한 대사의 저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가 안 풀리고 있고 그 예. 점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돌아볼 대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여당도 정파적 목적이 앞서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궁지로 몰고 비난할 용도로 반중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좀 절제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 비위와 같은 보도들이 나오는 것도 예. 언론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저건 정보기관이나 모종의 어떤 뒷조사 결과가 흘러나와서 알고 있는 뭔가 모종의 어떤 저런 누구? 얘기가 보도를 나오는 건데 아. 아니 대한민국이 저런 졸렬한 외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개 이 국장급 중국 대사가 도발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런 것들을 흘려가면서 외교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지금 이른바 이제 국제 질서에 변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이제 신냉전 질서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예. 그렇다고 과거의 냉전 시대하고 다른 건 과거의 냉전 시대는 세계가 두 블록으로 쪼개진 겁니다. 예. 서로 적대적 이 갈등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냉전의 와중에도 각 나라들이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예. 움직이고 이른바 이제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에만 묶이지 않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대한민국이 이 가치 동맹의 최선봉에 최천병이 돼서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그런 외교는 우리 국익의 이 필드를 좀 예.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예. 또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부가 뭐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흘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여의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문이 있다 예, 이겁니까? 소문이 예. 그러니까 아. 무슨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취재할 때 뭐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좀 해주셨어요. 자, 사실 중국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른바 전랑외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데 전투하는 일이 뭐 늑대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를 사납게 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거든요. 특히 어느 나라가 대만 얘기를 꺼내놓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구 선수 메이시 아닙니까? 이게 중국에 입국하는 모습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공항에서 2시간이나 갇혔다 그래요? 아니 이런 유명 선수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빼주고 뭐 일정 주는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시간을 공항에서 잡아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일인데요. 호주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빅 매치라고. 그런데 메시 선수는 이중 국적이에요. 아르헨티나 국적과 스페인 국적 다 해서 여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날은 스페인 여권을 들고 중국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뭐예요? 얼마 전에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무비자 입국을 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는 당연히 중국도 되겠지 하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비자 안 받고. 근데 입국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거부가 된 거예요. 과거에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 입국한 기억만 갖고 온 거죠. 결국 잡혀 있었대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결국 해결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다 잡히는 동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만은 중국 아닌가? 나는 대만이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대만은 무비자 되는데 중국에 오르니까 막상 무비자가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대기 입국 통과. 박우석 의원님. 예. 이거 지금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이 굉장히 머쓱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현실과 이상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저 질문을 받은 출입국 관리 담당 직원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거를? 이게 대만이 중국인 건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메시가 저렇게 질문한 취지는 내가 대만 갈 때는 스페인 여권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입국을 했는데 이 본토인 중국에서는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가 입국하면서 아르헨티나 여권을 내밀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과 아르헨티나 간에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중국과 스페인 간에는 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메시가 일부러 스페인 여권을 들고 왔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과거에 본인이 대만 갔을 때 스페인 여권 내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니 같은 중국 아니야? 예.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내밀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이 정치적으로 하는 주장이고 예. 어쨌든 대만은 대만의 출입국 관리 정책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 중국의 정책이 주장이지만 있기 때문에 현실은 또 다른 거네요 지금. 네, 현실은 되는 전혀 거.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머쓱한 상황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도 나옵니다. 뭐 영상도 있는데요. 보시면요. 메시 선수가 중국의 경찰한테 둘러싸여서 굉장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꾸 뭔가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에서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얘기에서 살짝 좀 곁들여 드렸습니다.